철도 민영화다 아니다 논란 빚어왔던 수서발 KTX. 오늘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최종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밝혔지만 철도 노조는 오히려 이번 발표가 민영화의 시발점이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부터 파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네요. 철도 노조 쪽 입장 듣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민영화의 시발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첫 번째 근거가 뭡니까? 네, 저희들은 이것이 오늘 민영화의 가장 시발점이라고 보는 것은 수서 KTX를 철도공사 자체에서 분할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취하기 때문에 1차 이것은 민영화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래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한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것도 공공부문만 주식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영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연기금이 확실히 좀 참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아무런 협상 내용이 없고 투자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관련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요. 다른 공적 연기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수천억에 달하는 이러한 기금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연기금이 공적 연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 분명히 확인되고 그다음 이것이 들어올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실 수서발 KTX 주식회사가 어떠한 자금으로 설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또 발표에 따르면 주식 양도 매도 대상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이렇게 한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민간 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민간 자본이 주식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레일에서 내부적으로 요청한 법무법인에서는 주식회사로 운영될 경우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현행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미 법무법인으로부터 입장을 받아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으로부터 확인된 사실을 저희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면 그 주식을 사고자 하는 민간 자본을 막으면 위법이 된다 이 말인가요? 네, 현행의 상법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철도공사가 직접 입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았다. 이게 상법에 어긋난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들은 철도공사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희도 지금 지난 시기 철도공사 측에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던 부분과 좀 180도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은 공사 경영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그리고 또 애초에는 코레일이 30%, 공공자금 70% 이렇게 자회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코레일 지분을 11%나 늘려서 코레일이 41%, 공공자금은 59% 이렇게 확정했어요. 여기도 아무튼 공공자금 59 이렇게 딱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봐서는 민간 자본이 들어올 틈은 없지 않습니까? 공공자금 59%라고 하는 부분들과 관련돼서 계획이 현재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아예 투자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이후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연금을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연금 운용의 잘성마저도 해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코레일이 41% 출자하고 나머지 59%는 공공기금 하려고 했는데 영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민간에 파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국민주 공모 방식 이런 걸 해도 안 되는 겁니까?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지는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지분을 늘려준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앞에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흑자를 낼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흑자 기록하면 코레일이 지분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수서 KTX가 철도공사로부터 분할될 상황이 벌어지면 이것도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 내에서 자료를 만든 것에 의해서 근거하면 연간 4천억 가량의 영업 손실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흑자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요원한 얘기고 이 얘기를 현재 코레일 경영진 측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자회사 형식으로 하면은 4천억의 손실이 더 추가돼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철도 운영상에 있어서 어디가 싸다고 해서 강북에 있는 분들이 저 멀리 수서까지 가서 철도를 타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가까운 서울이나 용산역을 이용하듯이 예. 수서에서 저희 KTX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그 바로 옆에 있는 수서역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상 수서 KTX 주식회사가 운영되는 곳에서는 저희들이 그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이용하시던 승객들이 빠져나간다라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보고 있고요. 예. 그것에 대한 추산치가 철도공사로부터 예. 연간 약 4천억 가량의 추가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저희들이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건 철도공사 전체로 봤을 때 4천억의 손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용산역이나 서울역 이용하시던 분의 일정 부분이 수서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수서발 KTX는 흑자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수서 KTX는 지금 서울에서 운행되는 경부선 KTX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수서 KTX나 아니면 경부 KTX에 투자된 국민 세금은 예. 저희들이 노동조합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예. 교차 보조 정책으로 적자선의 적자선 부분들을 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공적인 철도의 운영을 하라고 하는 정부 정책입니다만 수서 예. KTX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사실 수서 KTX는 명확하게 수서 KTX만 그러니까요. 흑자를 내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흑자가 난다고 할지라도 예. 이러한 정부의 공공정책인 공공교통 정책인 교차 보조 정책이 적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 사실상의 이 수서 KTX의 그 운영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내서 건설한 수서 KTX가 국민들에게 교통복지 정책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어쨌든 수서발 KTX가 자회사로 운영되면서 첫 해부터 흑자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지분을 늘려서 100% 지분까지 확보하게 되고 이러면 민영화는 되지 않고 대신에 수서발 KTX와 다른 이 철도공사가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도 좀 향상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수서 KTX를 경쟁 도입 자체가 저희는 허구라고 보고 있는 것이요. 예.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독점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비단 예로 들고 있는 서울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 그다음에 9호선 이렇게 분할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경쟁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별도의 지역 독점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서발 KTX를 따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역 독점으로 인해서 별도로 운영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하셨던 수서 KTX에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철도공사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저희 그 철도공사에 또한 교차보조 정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자회사에 담는 거죠. 예, 자회사에서 그대로 남기 때문에 이것은 수서 KTX 자체가 특혜를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명환 위원장 얘기하는 것처럼 59% 공공부문 자금이다. 그런데 그게 아무데도 안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판다. 이렇게 정말 나온다면 그거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오늘 철도공사가 발표한 것처럼 정말 민간 자본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라고 한다면 혹시 철도노조 측은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 자체를 그냥 싫어서 반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자회사 분할 이전에요. 그렇게 하다면 사실 4천억 정도가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세울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희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것도 또한 철도공사에서 만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약 1,000억 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사실상 국민의 세금이 3천억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자회사 세우면 4천억이 든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약 1,700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고속철도를 운영을 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경우에 그것보다도 절반 이하의 인력으로 저희들이 그걸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을 아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 공직 노동자들을 절반 이하로 운영할 수 있는데 예. 이런 효율성이 도리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김 위원장 말씀을 들어보면 돈도 더 들고 인력도 더 들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왜 굳이 이걸 이렇게 자회사 형식으로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참 답답한 것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다 아니면 무슨 뭐 부채 이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부채도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채나 얘들이 초기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면서부터 지게 된 부채나 이런 부분들로 원인이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튼 자회사 형식을 왜 굳이 하려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예, 이유를 모르겠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파업하면 열차 다 서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난 시기에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법이 준한 필수유지 업무 제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파업의 절차와 방식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필수유지 근무자 8,800여 명을 업무에 투입하는 부분들을 하고요. 나머지 노동법에서 정한 비필수 근무자 알겠습니다. 그것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들이 현재 파업에 참여하는 열차가 서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파업이 만약 장기화되거나 그렇게 되면 뭐 안전상 위험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도 무척 걱정하고 있고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화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영향은 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이건 근로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서 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 파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저희들 이미 수단과 절차에 있어서 명확하게 법에 정한 대로 절차와 방식대로 현재 쟁의에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서 KTX 주식회사로 해서 별도의 분할되게 되면 이제 근로 조건이나 아니면 고용에 대단히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친다. 예, 당연히 관련돼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철도노조의 김명환 위원장이었고요. 저희는 코레일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도 인터뷰 요청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하셨다는 점 알려드립니다.